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계십니까? 사람을 향한 다양한 평가 중에 고집이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 혹은 황소고집이야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산종사님께서는 불보살은 일처리를 함에 있어 한 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멘톡 오늘도 제 옆에는요. 일처리를 할 때는 결코 한 편만을 고집하지 않지만 저와는 한 편이 되어버린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한 편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옷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오늘 미리 약속을 하셨죠? 원피스 입고 오시기로, 그죠? 친해지신 거죠? 한 편이 되셔가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아, 이게 마음이 통한 거였어요? 텔레파시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한테도 좀 마음을 보내주시죠. 저도 원피스 같이 입는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고집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집이 좀 세다? 아니면은 나는 고집 하나도 안 부린다? 네. 우리 배정혜 교도님은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딱히 고집을 부릴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 아니 근데 워낙 또 좋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텐데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고집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시고. 네. 은근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시작부터 공격에 들어가시면. 네. 아니 그럼 교도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고집 부리는 성격은 아닌데. 고집 부리는 성격은 뭐 아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아니요. 네. 전혀 안 저는 오히려 좀 팔랑귀 쪽에 속해가지고 네. 그러면 자기의 고집보다는 남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좀 많이 스타일이다. 좀 더 이렇게 쏠리는 성격이지 어. 많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성격은 좀 아닌 편인데 그렇게 보셨나 저를? 아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네, 그냥 여쭤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벌써 의식하고 있잖아요 주변을. 그런데 성격이 나오시는구나. 네, 그럼 우리 교도님은 어떠세요? 어떤 저는 편이세요? 네. 저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저한테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네,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네. 주변에서는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네, 느끼고. 네, 네. 네, 그러면 뭐 센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자, 교무님, 사실 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것과 예. 고집이 센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예.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제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 자기 입장에서 어떤 주관, 의견, 생각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는. 근데 내 의견대로만 해야 돼. 네. 내 주장대로만 해야 돼. 음. 이걸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집과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주장이 강한 것과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우기면 고집인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네. 무조건.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교도님께서는요.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그 자기 신념과 철학이 있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고집으로 인해서 그게 좀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네. 배정혜 교도님. 이게 눈빛만으로 네. 이제 사람을 제압시킨다거나 말로서 감동을 주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의감으로 주관이 뚜렷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고집이 센 사람을 보면 그 고집 때문에 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보았는데 네. 모든 이에게 이롭다면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우님, 예. 대산종사님께서 불보살은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한 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속에 담긴 참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네. 그 대산법원 운심전 33장에서 네. 예,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보살은 한편에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편에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고 뭐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가고 네. 위쪽이 막히면 아래쪽으로 가고 아래쪽이 막히면 위로 가서 사통오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사통오달 네. 길이 다 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집하게 되면 사통오달이 안 되겠죠. 네. 이게 외통수니까 그 길이 막히면 끝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예정이 없는 태풍이 이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계획을 해놨다고 야 우리 바다에 나가서 수영해야 돼. 태풍이 오는데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이죠. 그렇죠. 예, 이건 가정에서 하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일상생활할 때 있잖아요. 네. 내가 계획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말했으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게 이제 고집이라 하죠.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똥고집이라고 하죠. 똥꼬집이죠. 네. 사람은 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다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갖죠. 의견을 갖고 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듯이 저 사람 각자 사람마다 의견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인간 사회인데 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어떤 네. 사고든지 이제 인간 관계에서 사고가 나고 자기 주관대로만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한 게 또 일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똥꼬집 부리면 이제 일도 망하게 되죠. 네. 우리가 걸리고 막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내 고집을 버리면 내 의견을 놓으면 좋은데 왜 못 놓느냐? 그 버리면 좋은데 왠지 그러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왠지 이거 버리면 내 어떤 중심이 무너져 버리고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막히고 걸리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고집, 내 의견을 그때 딱 놓아버리면 오히려 내가 중심이 딱 세워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고집을 버리면 남편이 살아요. 반대로 남편이 고집을 버리면 아내가 살고 근데 네. 아내만 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이 다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전문 용어 똥꼬집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 교도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좀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경우 혹시 당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피해를 봤다. 저희는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직장에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희가 공연 준비를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할 때 선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의를 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들도 의견을 내시고 저희도 의견을 내고 해가지고 이제 취합을 해서 어떤 사람 이런 의견이 좋겠다 하면 그걸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저희가 일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행동은 그냥 자기 본인이 원래 이야기하셨던 대로만 계속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분명히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모습을 보다 보면은 네. 저건 무슨 고집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화가 나는 거죠. 그럴 그렇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직접 또 말씀을 하셔서 조율을 하면 괜찮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회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거죠. 본인 고집. 야, 그런 경우가 있으셨군요.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 어떤 경우 있으셨어요? 저도 정말 그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 네. 이게 고집도 고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집이 좀 융통성이 없어서 생기는 고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지식이죠. 고지식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앞면 뒷면을 이렇게 복사해서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 다른 멤버의 주민등록증이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변경된 주소를 요즘은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스티커 발부를 이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이제 변경된 걸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빨리 발부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갖다 줘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지금 주민등록 등본 파일이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파일로 대체할 수 없겠느냐. 네. 근데 이 그 행정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이 지침에서 주민등록 증만 사진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은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안 돼?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증이나 그쵸. 사실 주민등록 등본이 더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주민등록 그 증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으려면 또 거길 가야 되고 지금 당장 처리가 안 맞아요. 되니 한번 전화로 상담을 해봐라 그랬더니 네. 그쪽 본부에서는 된다. 주민등록 등본이. 그렇죠.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은가. 왜 자기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할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네. 많아요. 그 일 할 때, 그분과 일을 할 때. 네. 네. 전 그래서 지갑에 주민등록증 대신 등본 넣고 다니거든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가지고 네, 배정혜교도님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 한때는 존경심으로 따르던 분인데 네. 가끔씩 만나서 식사할 때는 몰랐는데 일을 함께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모든 기준을 본인한테 맞추지 않으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이상하게 태클을 걸고 협력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이 컸고 존경심도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자기 자신의 이 고집, 이게 고집이 지나치면 아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이 경우까지 나오게 되는데 교무님, 네.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고집을 고수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와 상대방의 고집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답을 내려주십시오, 교무님. 네. 이게 뭐죠? 두 손이죠? 네. 이게 뭐죠? 박수입니다. 네, 소리가 나죠? 네. 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나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걸 경계라고 보고요. 네.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보면 경계와 마음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이 경계와 마음이 마주칠 때 나는 소리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법에서 요란함이라는 말을 하죠. 요란함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있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슬퍼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고집이 이게 센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을 이렇게 있는데 그 고집 센 사람이 내 마음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란함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고집 센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내 마음에서 이 고집이 없으면 어때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센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요란한 것은 뭘 증거하는 거죠? 뭐예요? 고집 예. 센 사람을 만나서 네. 네. 내 마음이 요란함이 일어난 것은 내 마음에도 나의- 고집이 있었던 그쵸. 건가요? 그 나에게도 말이에요. 고집이 있구나. 예. 아. 근데 아무리 고집 센 사람이 있어도 내가 고집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고집하질 않아.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서 괴로울 일이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내 마음에서는. 네.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이 잘못된 똥꼬집을 부릴지라도 내가 괴로워진다면
그러면 어떠냐? 나도 똑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뭔가 내 마음에서 요란함이 작동된다면 이게 이 어떤 내 마음의 센서가 알려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알아차려서 내가 안에서 뭔가가 고집이 있구나, 고집 세우고 있는 게 있구나. 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세우고 있는 고집의 정체가 보여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정체를 딱 파악한 다음에 놓게 되면 그전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 참 괴로웠었는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정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아무런 요란함이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뭐 고집센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집센 사람이 굉장히 좋은 스파링 파트너예요. 예, 예. 그 순간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내 마음 속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것을 딱 이 거울 보듯이 보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져요. 예, 예. 남편하고 서로 고집 세우다 맨날 싸움했던 게 네.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너 좀 바꿔라. 네가 문제다 이러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네. 내가 문제였네 하고 딱 놓게 되면 그 전에 안 보였던 남편 마음이 보이고 네. 그 전에 버려지지 않았던 남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져요. 네. 예.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예. 말씀 중에 예. 그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고집센 예. 사람은 정말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다. 이 말이 예. 뭔가 그죠? 약간 깨우치신 네. 예. 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저만 아니에요. 예. 네, 가슴 깊이 교무님 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사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지만 이 사회 우리 절대 혼자 못 삽니다. 그렇죠? 네,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 배려와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고집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소통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항상 고집 없이 예. 사는 예.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좀 고집센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고집한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공감업 왓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일단 뭐 좀 여쭤볼게요. 저는 어른 같아요? 아니면 좀 아이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이 같아요. 아이 같다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저는 사실 어른이거든요. 이제 키도 다 컸고 수염도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라 그럴지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면 주제를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공감업 왓수다의 주제는 어쩌다 어른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자연스럽게 먹듯이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어쩌다 어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성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19세 이상 된 남녀를 뜻하죠. 그리고 어른이란 단어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좀 난 요게 어른의 사전적 의미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자신 있게? 네. 한정란 교도님, 어른은 뭔 것 같아요? 어른. 글쎄요. 진정한 어른이 뭘까요? 저도 이번 여기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른이 뭘까?
어른이 뭘까? 네, 그외 오. 어떤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어쩌다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오. 진정한 어른이 뭘까? 난 어른인가?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전 아직도 마음은 10대인데. 외모는 20대. 자, 사실 이 어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임감, 그리고 어른, 이런 단어들에 좀 우리가 착안을 해서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부터 어른이 될까요? 네. 성인은 다 됐고 만 19세가 다 넘었으니까 어른은 언제부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언제 어른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확신은 없는 거죠. 아직 나는 어른이다라는 확신은 없네요. 아니 그래도 어른인 것 같은데 이제 네.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어떨지 모르니까 어. 저는 어른이 된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저는 아이가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은 언제 어른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 때부터 어른인 척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부터 네, 어른인 척했다. 네. 오. 그리고 제가 주위를 보면 사춘기 때 아이들이 보통 본인들이 어른인 척해요. 사춘기 때. 네. 오. 굉장히 어른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한테 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세요, 상관하세요.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자아가. 근데 저도 굉장히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외모는 뭐 이런 거는 다 성장은 나중에 했을지라도 네. 이게 생각이 굉장히 사춘기 때부터 어른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렇군요. 네. 사춘기 때부터. 네, 그러셨다. 일찍 성숙했던 것 같아요. 오. 네, 배정혜 교도님은 네. 저는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서 네. 교전을 선물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네. 청년회를 함께 다니면서 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무님과 부모님께 이제 의논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좀 책임감이 생기게 되었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장애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네. 예,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무님, 우리 교도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내가 언제 딱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대답에서. 우리는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나요? 인생의 생애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랑 탯줄로 연결돼 있죠. 근데 이제 태어나면 탯줄이 딱 끊기고 네. 그 순간부터는 인생 과제가 독립하는 거예요. 분리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분리의 열망이 가득하죠. 우리 정토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어른이고 싶어 하죠. 이제 내 방 따로 쓰고 싶고 네. 뭔가 독립된 공간, 나만의 것을 찾는데 그때는 이제 아기죠, 아직도. 근데 이제 우리가 19세 지나서 이게 대학생 지나서부터는 이제 20대, 30대 때 네. 비로소 이제 독립하는 홀로서기 하는 이제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어른으로서의 첫 발을 떼는 게 아닌가. 대종사님께서 그 자력 양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20, 30대의 인생 과제가 내가 이제 비로소 독립을 딱 해서 내 경제적으로도 대산종사님이 경제적 자립력, 정신의 자주력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자립을 해야죠.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경제를 책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 30대 때 이제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누구한테 이제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감당하고 내가 자력적으로 내 인생을 이제 꾸려나가는 그게 이제 어른으로서의 첫발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이라는 단어에는 책임감이라는 이 단어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다 훌륭한 어른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어른으로서 느끼는 삶 피곤하진 않으신지 아니면은 네, 행복하신지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느끼는 그 삶이 궁금합니다. 어떤지.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아직은 힘들다 뭐 이런 것까지의 감상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이제 경험하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설레임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설레일 나이라는. 그렇죠. 아직 그럴 나이죠. 네. 자, 그럼 한 단계 올라가 볼까요? 네. 한정란 교수님. 네. 저는 제가 이제 정토 회원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책임이 다른 일반 주부들보다 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디 가서 가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일반 사회 사람들은 무슨 여자가 가장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대장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대장?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얼마나 좋아 대장, 가장, 짱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저는 근데 짱이 좋아요. 네. 네. 책임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네.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네. 대장이 좋잖아요. 좋죠. 쫙 네. 거느리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열심히 사는 삶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른으로서. 네. 그렇다면 맏언니이신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이 어른으로서 사실 살기 쉽지 않아요. 이제 무소유가 아니면 반소유로라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주방 쪽으로. 네. 근데 당신의 세월과 함께 이제 정들었던 물건을 쌓아두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때로는 비우는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른이 돼서 생기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 네. 어떤 책임을 가장 많이 느끼셨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이번엔 배정혜 교도님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친정 아버님께서요. 네. 이제 뭐 이런저런 당부도 하시고 부탁도 하실 때는 네. 제가 책임감이 더더욱 생기게 돼요. 그렇군요. 부모님으로부터의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께서는요. 그 짱에 대한 책임감이죠. 짱에 대한. 네. 이제 엄마, 아이에 대한 엄마,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부모님한테 그 이제 저희 교무님이 외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뭐 며느리 역할, 그 다음에 저희 그 집에서는 친정에서는 이제 언니가 좀 멀리 살아요.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에 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것도 많지만 가까이서 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그리고 학원을 경영하고 뭐 그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군대에서 저의 역할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곳곳에서의 짱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많죠. 네. 우리 교도님 말씀 듣다 보니까 드라마 대사가 하나 생각나네요.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죠? 견뎌야죠. 네. 네, 기꺼이. 엄청 큰 왕관을 쓰고 계시네요.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네. 성인진 교도님. 네. 저는 그 경제력에 대한 책임감을 네.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오. 근데 어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이제 받아서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좋게 포장을 하자면 별명이 약간 소비 요정 이런 거 아, 소비 요정. 좋아해요. 이렇게 뭐 사고 이런 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력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이제 그걸 받아서 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무게감이나 부담감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사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이 생각이 더 강했었으니까. 근데 네. 제가 어른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가 번 만큼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무게감이 들고 또 거기에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교무님, 예. 정산종사님께서는 예.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교무님?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생애 주기를 말씀했잖아요. 네. 이게 어른도 이제 애어른이 있고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원숙한 어른이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는 아직 어른은 어른인데 애어른이죠. 탯줄을 끊긴 끊었는데 아직 이제 부모와 아직 그 이게 약간의 의뢰 관계가 있죠. 네. 예. 그래도 그때는 이쁘게 봐요. 20, 30대는. 근데 40대, 50대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20, 30대에 그 느끼는 책임감과 네. 40대에 느끼는 책임감과 50대에 느끼고 60대에 느끼는 책임감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기마다. 근데 이제 40대는 한 중간에 이제 그 경유지 같고 네. 50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 그늘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내가 이제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불교에서 이게 이제 이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원불교에서 교무님 사회에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50대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게 이제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기가 되니까 이제 그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줘야 되고, 네. 뭔가 이렇게 좀 베풀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이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집안에서도 이제 우리 배정혜님 정도 연배가 되면,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집안을 내가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식들한테나 저 집안 이제 조카들이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딱 볼 때, 아, 저렇게 살면 좋겠네? 이런 본보기가 돼야죠.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크면 인생 문제 막 고민해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삶의 지혜를 갖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대종사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좋더라. 그런 이제 길을 묻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제공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런 시기가 되는데 어쩌다가 돼요, 진짜로. 나이가 들어서. 근데 네. 어쩌다가 되긴 되는데 자기가 쭉 어른 되어지는 연습을 해오면 당황하지 않고 네. 내가 이제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 자리를 감당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른하면 이제 책임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존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네, 약해도 강한 척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내가 어른이라서 강한 척 했거나 네, 아프지 않은 척 해봤다. 저는 네. 되게 마음이 넓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어른은 네. 마음이 넓고 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네. 제 마음속엔 사실 좀 소심한 것도 있고 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난 어른이니까 어.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어른인 척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 한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정란 교도님.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니까 네네. 아이 앞에서 아이 앞에서. 네 아이한테 너는 스마트폰 보지 마 그래놓고 저는 이렇게 카톡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핸드폰을 하지 않을 때는 저도 웬만하면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네. 뭐 다른 일로 가능하면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좀 방법을 쓰려고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작업실에 오는 어른들은 저희 이렇게 서예나 캘리그라피로 힐링하러 오시는데 네. 내가 막 너무 힘들어 있고 막 이렇게 지쳐 있고 그러면은 조금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좀 그래서 더 힘 있는 척, 좀 이렇게 활기 있는 척, 뭐 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른인 척, 네. 서예 선생님인 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보면은 이제 교육 차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네, 다른 분들의 어르신 분들께는 네. 그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네. 나의 피곤함을 좀 감추는. 네. 그걸 우리는 어른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른이시네요. 네.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네. 회정혜 교도님. 네. 저는 가정에서의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대학을 가면서부터 엄마가 뭐 별로 해줄 게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 계절이 바뀌면서 계절 타는 외로움이 왔는데 누구를 붙잡고 나 외로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혼자 이겨냈어요. 영화 보러 다니면서. 그때 혼자 영화 보신다 그랬죠? 네. 그렇군요. 교무님, 사실 이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은 아니잖아요. 네. 네, 저처럼요. 예. 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른이고 또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 무엇일까요?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질문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어쩌다 어른이거든요. 예, 근데 다들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총부에 출가해서 이제 그 불교면 행자잖아요. 근데 온불교는 간사라고 하는데 네. 그 간사 시절에 총부에서 뵙던 어른들 대단한 어른들이었거든요, 진짜로. 그때 어른들을 생각하면 제 나이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나이가 돼 있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시청하는 분들도 내가 이제 살아보니 집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어쩌다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당황스럽죠.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사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옛날 이제 대종사님이나 이 성인들의 말씀을 돌아볼 때 어른이 되면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네.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는 60에는 이제 30에는 일입하고 네.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이제 생애 주기별로 보면 딱 그 어른으로서 성장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일입이라는 거는 인생의 이제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써야 되고, 네. 인간으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게 일입인 것 같아요. 네. 40 정도 되면 딱 그 길로 가는 거죠. 음. 흔들리질 않고. 근데 이제 60 정도 되면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귀가 순하다는 거예요. 귀만 순한 게 아니라 따를 순자잖아요. 네. 거슬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만 거슬리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눈도 거슬리는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35세 이전에는 많이 이렇게 정의불이 따지는 시기라면 그 35세 이후로는 이제 과제가 통합이에요. 이렇게 이제 옳고 그런 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 내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제 우리 정산종사님도 그 관대 장자라고 했거든요. 네. 너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이 됐는데 애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길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60쯤 되면 해줘야 될 역할인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같은 분을 3계 도사 사생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후진들을 이렇게 구호보고 이제 그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스승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부모님께 바랄 생각을 해볼 때도 부모님께 내가 괴롭다가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되면 엄마가 이렇게 아야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다 이제 품어줘야죠. 어른이 되면 어른 돼서까지 같이 젊은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 참 그렇죠.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그러운 사람이 우리 되어야겠네요. 네. 그쵸? 네. 너그럽고. 아까 저한테 아이라고 하신 거 다 저는 괜찮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네. 교무님. 네.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른입니다. 지혜롭기까지. 예. 네. 해야 되는군요. 예. 우리 교무님께서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30대, 뭐 20대 지나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그분들을 대표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인진 교도님, 30대로서, 네, 30대의 어른으로서 혹시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지금 제 나이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제 나이가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나이가 그리고 뭔가를 새로 시도하기도 참 좋은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20대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해서 성취했던 것들도 많았고 잘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룬 것과 별개로 마음이 힘들거나 이랬었던 시간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성취하는 것과 또 다르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0살이 되면서부터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30살이 지나고 이제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이렇게 오면서 좋았었던 일도 있고 또 안 좋았었던 일도 있지만 제가 그것들을 다 안 좋았던 일조차도 나에게 이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조금은 제가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 50대 더 남은 시간들을 더 나한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더 이따가 할 수 있는 마음 공부가 또 있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음 공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어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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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정란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그 40이 딱 넘어갈 때 네. 굉장히 슬펐어요. 내가 40이라니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40 된 언니들이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또 40대는 무르익는 거라고 또 40대만의 또 농후함이 있다고 정말 농후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자님께서 왜 40대가 불혹이라고 했는지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직 그게 이제 깨치지는 못했지만 40대를 좀 즐겨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40이 됐었을 때 그리고 사실 요즘은 성인병이 40대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좀 대비하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쉽게 40대에 노안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제 눈이 소중해요. 작품 생활하고 네. 뭐 이렇게 책도 쓰고 그러려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기 전에 얼른 더 많은 내가 하고 싶었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얼렁얼렁 하자. 그리고 내 건강을 더 대비하자. 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 배정혜 교도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몸 편한 시간을 길들여져서 허송세월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봉사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네. 지금은 다문화 가정에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현재 하고 네. 있는 봉사를 꾸준히 하면서 네.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가정이 일을 병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하시죠. 예, 네, 저도 어떤- 얼마 전에 이 다문화 가정 후원하는 그 자선 당구대를 저희가 열어서 했거든요. 그런 행사를. 네. 네,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좀 어른 같았죠? 오케이, 조금. 알겠습니다. 교무님. 예. 그럼 교무님께서 현재 또 느끼시는 책임감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예. 살아가고 싶으신지도 그 말씀도 한번 예. 들어보죠. 네. 예. 제가 여기 남양주 오기 전까지는 그 주임 교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임이라는 건 교당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양주 와서 이제 주임이 됐는데 한 교당도 이렇게 책임지지만 제 나이가 이제 그 바로 위에 선후배들이 이 동기들이 보면 총부의 부장님으로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단은 뭐가 불만이야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교단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교단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교단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발전시킬까 그런 쪽으로 이제 사고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도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무님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정말 어쩌다 보니 어른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마멘톡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어른이란 저에게 어른이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네. 우리 교도님. 네. 어른이란 여여자연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 상황대로 잘 행동하는 거. 그게 네. 자연스럽게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른이십니다. 네. 배정혜 교도님. 나에게 어른이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제 텅 빈 마음으로 무상공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무님. 예. 네, 교무님께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큰 산 같은 사람. 예. 이상입니다. 다 품어주고, 네. 예, 걷어주고 할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예. 좋은 말씀을 예. 오늘도 한번 예. 깊게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이 되면은 저희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나면 굉장히 이룬 게 많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랬는데 또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이룬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더 큰 어른이 되고 단단한 어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도 어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른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맘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